너나 잘하세요. 자, 부산의 이슈를 아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 씨. 예,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구덕운동장 재개발 관련 얘기를 좀 하는군요. 네. 지난 6월 10일이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이 보류됐다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부산시 건설교통위는 지난 월요일인 10일 시 주택건축국 소관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의견 청취안을 심사를 했는데요. 네네. 심사한 끝에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네, 보통은 논의를 더 이어가든지 아니면 네.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하는 등 이런 수정 가결을 하는 것이 대개 시의회 이 심의 과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류 결정은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보류 예.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법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은 점, 예. 그리고 주민의 반대가 좀 극심하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네네. 부산시는 2021년 전용 축구장 추진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시의회 의견 청취는 하지 않은 채 6월 7일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했고 다음 주인 이번 주 월요일이죠. 6월 네네. 10일에야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올린 것으로 과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시의 입장 그리고 네. 국토부 입장이 있겠죠? 예, 이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었거든요. 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국토부는 공모 신청 전 전문가 의견 수렴 지방의 의견 청취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네. 부산시 담당 직원은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해드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요. 또 나아가서 6월 10일 그 정례 건설교통위 같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출석한 문화관광국장도 공모 신청 때는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괜찮고 지정이 된 다음에 의견을 들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산시의 발언과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의 발언처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시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근거를 제시를 했을까요? 예, 부산시가 상임위 당시 어물쩍 넘어가는 발언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여러 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시의회가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절차의 문제를 밝혔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구덕운동장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네. 이렇게 지정되면 부산시는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15조 1항을 보면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그러니까 부산시죠.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라는 거지. 예, 맞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15조를 어겼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이 사태가 있고 나서 좀 보도자료나 부산시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는데 지난해 12월 18일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12월 28일 그 해당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이제 그대로 문구를 한번 읽어드리면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위한 허그와의 리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후 이건 2월에 체결했습니다. 부산시가 민간 네. 사업자 선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구 혁신지구 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이후 이 이유는 제가 넣은 게 아니고 부산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중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이 밝힌 추진 과정에 공모 신청 전 주민 공청회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죠.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이고 앞서 특별법 15조도 15조가 정한 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허그와의 리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걸 여기 건설교통위에서는 하지 않은 것이 6월 10일 또 같은 상임위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6월 10일 건설교통위에서 나온 문화관광국장은 공모 신청 때는 시의회 의견 듣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2023년 12월에 보도자료 낼 때
그 전에 보도 자료죠. 12월 28일. 예. 그런데 여기에는 리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한 다음에 민간 사업자 뭐 여기 주민공청회 하고 지방의회 의견 수렴하겠다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낸 보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 앞뒤가 안 맞은 거죠. 이율배반적인. 네네. 주민들의 반대 이유와 반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요? 예, 주민공청회가 6월 7일 공모 신청 2주 전인 5월 23일 개최되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2주 전에 개최되어서 주민 의견을 또 반영해서 계획서를 잡는 게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계획서에 반영했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를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공청회에서 처음에는 세계동 38층 53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계획이 갑자기 4개동 49층 850세대로 늘어나는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공청회도 늦게 일어난 것도 문제고 늦게 시작된 것도 그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계획안이 바뀌다 보니 또 주민들이 사실 반발하고 좀 보통 우리 공청회 때 많이 보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진정되지 않은 채로 공청회는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그 2월에 주민들이 자체로 설문조사를 1,000명에게 했거든요. 근데 82.5%가 매우 87.5%가 반대를 한 거거든요. 이건 매우 이제 반대 의견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는 이 정도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구덕운동장 그 연역을 잠시 살펴보면 1928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2년에 구덕운동장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86년 88년 아시안게임 서울 올림픽 때도 뭐 유도 경기장 그다음에 축구 경기장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부산에 있는 연고지로군 롯데자이언츠가 여기서 첫 우승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구덕운동장 철거를 하고 전용 축구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민간 사업자 지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경기장, 축구 주경기장 그대로 두고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철거한 후 시민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기존 부지의 야구장과 체육관 철거하고요. 작은 돈이 든 게 아니고 110억 원을 들여서 착공을 해서 2018년에 준공을 하기 며칠 앞두고 다시 공사가 중지됩니다. 뭐 테니스장이 너무 많다, 뭐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계획을 약간 바꿔서 2019년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요. 개장 당시 시간 계산은 구덕운동장이 시민품으로 다가간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생활 체육 활성화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서구민이 자주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공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도심은 대부분 이제 산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평지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 주변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휴식처가 있는데 이것을 허물고 축구 경기장 건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고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5년 동안 사용한 시설을 없애거나 다른 걸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다양한 의견 소통이 있고 그런 뭐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시설을 줄여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반대 집회가 개최되는데 휴일인데도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2017년이면은 불과 7년 전에 어쨌든 110억이라는 세금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거기다 뭐 2주 남겨놓고 공청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같고요. 이거 지금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요즘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공간만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부수고 아파트 짓고 그 공설운동장은 뭐 축구 전용 경기장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의원이 5분 질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홍구장이 여기 그 아이파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사직구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직구장도 롯데 보고 좀 지어라는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부산이 네. 부산시가. 그럼 이거 아이파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좀 만약에 전용구장이 진짜 필요하고 그렇다면 여기 근거지를 두고 있는 현대한테 충분히 이런 거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구덕 운동장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들도 지적이 되고 있다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에 110억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없애면 그 110억 그냥 5년 동안 110억을 그냥 사용하고 그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토지 가격을 포함해서 부산시가 985억을 또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87.5%의 주민이 반대하는 그리고 강도도 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985억을 쓰는 게 맞는지 예산 낭비가 아닌지 싶고요. 그리고 부산시가 밝힌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되고 침체된 구덕 종합운동장을 원도심의 새로운 도시재생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노후시설이라 하는 건 이제 지금 말하는 주경장 축구장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당시 월요일 상임위에서도 이제 말이 나왔는데 시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노후시설이라면 2022년, 2023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하나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노후시설이고 만약 위험하다면 이 돈을 개보수해야지. 썼어야 되는데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노후한 게 맞냐? 그리고 또 이제 침체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민들이 너무 많이 가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침체됐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축구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뿐이지 예, 그 근처에 맞습니다. 있는 체육시설은 너무 많이 이용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굳이 만약에 경기장을 가지고 와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축구장보다 야구장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가 훨씬 더 많이 열리니까 축구보다. 예, 그리고 또 기대 효과를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과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부산시가 사업할 때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들고 오거든요. 근데 지금 시민들의 삶은 되게 지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그 체육 휴게 시설로. 근데 그걸 없애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지 그리고 축구 경기가 지금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지도 좀 부산시가 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부산시가 강조했던 15분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 15분 도시가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그 외국에는 없는 거지만 부산은 이제 대중교통도 활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뭐 문화시설을 즐기겠다고 한 게 15분 도시의 취지예요. 그럼 이게 딱 구덕 운동장이 그런 취지에 맞는 거죠. 근데 부산시장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 취지에 해당하는 이 공간을 없앤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 엄청 막히거든요. 저도 오늘 그 길로 해서 왔는데 오늘도 엄청 막혔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850세가 들어온다면 더 막히겠지. 그 교통체증은 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 그 구덕운동장 재개발 일단 보류됐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그 부산시는 시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시의회 지적사항을 보완한다면 이 사업은 지금 신청을 철회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야 했거든요. 그럼 주민이 반대하니까 철회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정말로 다시 할 거면 시의회도 통과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야 됩니다. 부산 시민 서구 주민을 위한다면 전용 축구장 면목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냐면 지금 우리 바닷가에 막 높은 고층 빌딩 막 지으면 조망권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지금 시민들이 여기 체육시설로 열심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공공의 시설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파트 지으면 누구 겁니까? 개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문제 없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하에 축구장 새로 짓는다고 축구 경기 거기 주위 분들이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맞죠. 분명히 굉장히 반발이 클 것 같은데 그 반발을 생각하고 공청회도 그냥 대충 열고 시의회에도 문의 안 하고 결국은 보류가 됐는데 근데, 이 사태를 어떻게 돌이키려고 하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제 구에도 그렇고 이제 국회의원도 해당 국회의원도 좀 미적미적한
상황이 부산시가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입장을 발표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지금 보면 부산시에 뭐 이기대나 부산외대나 북항이나 다들 주거단지로 다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를 올리거나 아니면 경제 활성화는 안 된다는 것이 벌써 지금 몇십 년의 경험으로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개발로 부산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좀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처리하는 분들의 일처리 모양새도 썩 좋지 않아 보이고 당연히 뭐 주민들 화날 수밖에 없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